자, 70페이지 앞에 60페이지 확률의 뜻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0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시행이랑 사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시행을 볼게요.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행위, 그게 시행인데요.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행위, 이거를 이렇게 시행이라고 하시면 돼요. 시행이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표본 공간을 아셔야 돼요.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집합의 모든 결과의 집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메모로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은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도 메모로 표시해 주시고, 이제 근원 사건이 우리가 유추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건이에요. 밑에 전사건이나 공사건은,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고 유추가 되죠. 전께 써 있으면 되고, 공은 뭐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는데, 근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줄 여기도 줄을 치셔야 되고, 이제 1, 2, 3, 4, 5, 6 같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표본 공간이 있어요. S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1, 2, 3, 4 모든 결과죠. 그러니까 1, 2, 3, 4, 5, 6이 되고,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부분 집합이 일어났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니까 1, 3, 5 얘기를 했고요. 근원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연수이 나오는 사건이나 사건과 같이 반드시 일어난 사건, 전사건. 주사위는 7이 없죠. 7이 눈이 나오는 사건 같이 절대로 일어나는 사건을 공사건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 긋고 필기를 하시고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리고 합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합사건이 나오고요, 곱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합법칙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합사건이랑 합법칙은 달라요. 합사건이랑 합법칙은 달라요.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곱사건은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합법칙은 뭐래요? 그때 말씀드렸죠. 이제 학생이 있는데 뭐요? 동탄에서 대전을 간다고 했죠. 그래서 위로 버스를 타는 경우 3가지, 위로, 그리고 전철을 타는 경우 2가지, A, B 두 사건이 있다고 했죠. A, B 두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허리를 잘라서 상체는 버스를 타고 하체는 전철을 타고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3+2 이렇게 하는 게 합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가 된다. 여기서 A교 B가 공집합인 경우예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허리를 잘라서 위로 가고 아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합법칙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합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합사건이라서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합법칙이랑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배반 사건이랑 합법칙이랑 비슷해요. 배반 사건은 여기 써 있잖아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 얘기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A교 B가 공집합이고요. 두 번째는 벤다이그램 상에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AB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AB가 서로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는요, AB가 있으면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아요. 됐죠?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A, B, C가 있으면 A가 일어나면 B, C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 C가 일어나지 않고, C가 일어나면 A, B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배반 사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사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A의 여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라고 여기 하면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 A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랑 A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겠죠. 왜냐하면 공집합이기 때문에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필수예제 잠깐 보고요. 이거 거의 제가 문제를 풀지 않아요. 이제 앞에서 배운 것만 탄탄히 하면 이 확률 부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만 잠깐 터치를 할게요. 자, 필수예제 01번 보시면 이제 처음은 중요해서 이거 설명하는 거야. 짝수 인원이나 사건 246, 홀수 인원이나 사건 135, 사의 약수는 1, 2, 4예요.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A 교 B가 공집합인가요? 공집합 맞죠? 그러면 A랑 B랑은요 배반 사건이다. B 교 C는 1이 있네요. A 교 C는 2, 4가 있네요. 그래서 A만 B만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필수예제 01번 풀어보시죠. 화면 멈추고. 됐죠? 자, 이 부분 또 설명을 할게요. 확률의 뜻이에요. 자,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밑에 통계적 확률 두 가지가 있네요. 큰 틀을 잡기 전에 이제 수학적 확률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큰 틀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적 확률은 이제 경우의 수랑 조금 다르게요. 이제 문제에서 때가 나와요. 때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일어나는 모든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해요. 그리고 사건 A 경우의 수의 경우의 수,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게 바로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래서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개수 S가 이제 평균 공간이니까 NS는 6 곱하기 6, 한 개 주사위 두 번 던진다니까 6 곱하기 36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A는 이거죠. 합이 7이 나온 사건, 이게 사건 A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7이 나온 사건 6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가지고 확률 6분의 1을 구하는 게 바로 수학적 확률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에서 사건 A가 일어난 사건인데요. 만약에 전체 사건을 순서가 있게 계산을 하면요. 사건 A도 순서가 있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반드시 구하셔야 되고, 아, 순서가 있구나. 순서가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6이죠. 그러면 사건 A도 순서가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6이랑 6 곱하기 1이 달라요. 2 곱하기 5랑 5 곱하기 2가 달라요. 3 곱하기 4랑 4 곱하기 3이 달라서 그래서 6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런 문제는 좀 불가능하지만 처음에 문제가 애매한 게 있어요. 순서를 놓고 해도 되고 순서를 놓지 않고 해도 되는데 순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건 A도 순서가 없게 하면 그 확률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룰을 지켜주시면 되고, 또 서로 다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사건 A도 서로 다른이라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또 그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는데요.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그러면 사건 A는 뭐냐면 흰색 공이 나온 사건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OC1이에요. 하나를 고르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 적어 드렸는데 NCR에 요 N이랑요 NPR에 요 R은요 처음 배웠을 때 신경을 안 썼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다의 약자예요. R개를 택할 때, R개를 택하고 선택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라고 놓으면 이 흰색 공이 3개가 서로 다른 취급한 거예요. 검은색도 다르고요.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흰색 공이 나와서 그걸 구하라. 그러면 이 3도 서로 다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체 경우 원래는 흰색 공이 같잖아요. 같은데 서로 다른 취급했어요. 이 5개는 흰색 공 3개, 검은색 공 2개는 같은데 서로 다른 다 취급했으면요. 여기도 서로 다른 취급하면 확률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이게 수학적 확률이고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요 다음 페이지에 73페이지에 설명이 있어요. 그거 갖고 설명할게요. 자, 수학적 확률은 어떤 수학적 확률 밑줄 그시고요.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의 결과가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가정이 있는 거죠.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뭐 6분의 1이잖아요. 누가 던져도 6분의 1이 되는 같은 정도로 일어날 기대되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 중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올 확률, 공장에서 불량품이 생산될 가능성, 그리고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물건이 반품될 가능성,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반품되는. 제가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요, 30개를 좀 팔아요. 30개 물건을 한 달에 30개가 팔린다고 치면, 거기서 이제 단순 변심도 있고요. 제품이 불량이 생겨가지고 이제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가 원했던 그런 제품이 아닌 경우, 그래서 반품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5개 정도 반품이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1월 달에는 5개가 반품되고, 2월 달에는 6개가 반품되고, 3월 달에는 4개가 반품됐어요. 이제 이 조사를 되게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행을 반복해서 하면 대충 3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반품되는구나, 그럴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가 올 가능성 있잖아요. 이것도 퍼센트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거의 공장에 불량품이 생산될 가능성. 이거 왜 우리나라가 웰기업을 못 맞추는지 아세요? 그 우리나라 위쪽으로요, 제트기류가 지나는데요. 그 제트기류 때문에 일반적인 날씨를 유추가 안 되고, 제트기류의 흐름에 의해서 파동이 치는데 그 파동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슈퍼컴퓨터 도입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걸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기상청 물론 기상청도 문제가 있긴 한데, 제트 기류 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트 기류 때 있으면 좋은 점도 있죠. 그 비행기 기름값이 덜 들잖아요. 제트 기류 타고 가면 되니까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이거는 예측이 거의 다 불가능해요. 이런 거는 반복해서 했더니 예측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습도가 20도고, 습도가 20%고 온도가 몇 도일 때 비가 올 경우가 그 전에 조선시대부터 비가 올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같은 조건이 되니 비가 올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유추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도수가 수학적 확률 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바로 이제 통계적 확률입니다. 됐죠? 이쪽 보셨고요. 저는 여기를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입니다. 같은 시행을 n번 반복을 했어요.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그러면요, RN을 하나씩 크게 해요. 그러면 이 상대도수가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에요. 전체 경우에 일어날. 그게 일정한 이게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P에 가까워지고 P를 예측하는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 이거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주사위 1의 눈이 나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명이 1의 눈이 연속 6번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6번까지 하는데, 그러면 확률이 1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3만 번을 던지게 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6분의 1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도수가 통계적 확률이 n을 하나씩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30개를 제품을 판매했는데 반품되는 게
뭐 6개, 5개, 4개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했더니 3층계 중에 5개가 반복되겠구나. 거의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 필기를 하시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 도수,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통계적 확률을 생각하고 n이 일어날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p라 그러면 충분히 크게 하면 이 상대의 도수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려져 있다. 이렇게 있죠. 밑줄을 그으시고 이해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멈추고. 네, 됐었죠. 저 여기 옆에 있는 4번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확률은 0에서 1 사이고, 표본 뭐죠?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고요. 그리고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다 아시겠죠? 때를 주의했어요. 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로 다른 주사기를 2개 동시에 던질 때라고 했어요.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니,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니 컴비네이션을 구해야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풀이는 보세요. 그냥 순서대로 던진 것처럼 취급했죠.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시에 던졌다 하더라도 주사위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작은 게 있으니까 이게 2개가 구변이 되죠. 그래서 큰 거에서 1이랑 작은 거에서 1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 곱하기 6이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두 눈이 같을 때 보시면 어떻게 돼요? 6가지고요. 두 눈의 합이 8이라고 하면 큰 거랑 작은 거 다르니까 당연히 여기 구분을 해서 구해둬야 되고, 이것만 주의하세요. 4, 4. 큰 거의 4, 이거 4. 이거는 하나로 취급을 해요. 같은 거는. 되셨죠? 화면 멈추고 풀어보십시오. 자, 필수예제 04번도요. 6명을 일렬로 나열해서 앉을 때, 그러면 6팩이잖아요. 6팩은 순서가 있다. 그럼 AB를 이웃하게 한다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알죠? AB를 보자기를 씌워서 전체 5팩하고 AB 순서 바꾸는 거 2팩.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컴퓨터도 풀어보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순열 잠깐 볼게요. 원순열도 원탁에 둘러 앉을 때요. 설명을 다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원탁에 둘러 앉을 때요. 그러면 7-1팩 전체 맞죠? 남학생끼리 이웃하다가 남학생은 묶죠. 이렇게 묶어내고요. 그럼 여학생은 뭐야? 5명 이렇게 있죠. 그러면 5도 뭐예요? 6개잖아요. 6-1팩하고 남학생 순서 바꾸는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6번도 마찬가지 4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해요. 순서가 있죠. 그리고 중복을 허약한다고 했죠. 중복순열이에요. 그래서 전체는 5파이 4고, 그리고 짝수의 눈이 나오려면 마지막 1의 자리가 2나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2나 4, 그리고 요거는 다시 뭐요? 중복으로 허약한 5파이 3이죠. 그게 2개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필수예제 7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필수예제 8번 잠깐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8번은 때를 보자. 때 4개의 공을 동시에 던진대요. 그럼 10개 중에 4개의 공 10시 4네요. 아, 순서가 없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순서가 없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올 공을 구하라. 4개 중에 5개 중에 4개 고르시면 되죠. 네, 나중에 해보십시오. 자, 중복조합이에요. 꽃집에 중복을 향한 꽃 5송이를 한대요. 같은 조의 꽃은 5송이 이상으로 한다. 있다 그랬죠. 중복 허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꽃 5송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미스 테이블을 쓰죠. 이렇게 5송이네요.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이렇게 튜라고 쓸게요. 그럼 푸푸푸푸 가능하나요? 5개 이상 있으면 가능하죠. 중복이네요. 푸자, 장미 하나, 푸자. 네, 순서가 있나요? 순서가 없죠. 그래서 중복이 있고 순서가 없으니 중복 조합이다. 그래서 전체 경우 4파이 5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82페이지 기하학적
확률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 잠깐 설명드리면 기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 전체 영역이겠죠. 기하학적이니까 그리고 A 사건의 영역이에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고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문제 잠깐 읽어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역의 넓이가 1357이다. 영역의 넓이를 표시했네요. 이 원판에 화살을 쏠 때 색칠한 영역이 맞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요. 전체 넓이를 구해야죠. 1357 더해서 16이 되고요. 그리고 색깔이 칠해 있는 영역 1이랑 5 해서 6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되시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강 1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ABCD 내부에 임의의 점을 찍을 때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는다는 거죠. 그 전체 넓이는 2 곱하기 2예요. 그래서 4가 되고요. PA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밑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요 원 위에 있는 P 있잖아요. 그거는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원 위가 아니라 원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예각삼각형이 돼요. 그럼 둔각삼각형이 될 거는 원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예각이고 여기가 둔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1의 제곱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반원이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10번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별표 쳐놓으시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3에서 2예요. 그리고 실근을 가질 확률이에요. 이 기하학적 확률에서는 등호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경계선이냐 경계선이 아니냐 위의 문제, 그것도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넓이라서 그래요. 넓이라서 경계선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A는 0보다 작고 그리고 4분의 5보다 크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넓이가 아니라 사실은 길이거든요. 길이. 그래서 2 마이너스 3에서 전체는 5가 되고요. 요거 따로따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요거를 구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4분의 5 마이너스 0. 그래서 4분의 5가 돼요. 그래서 1에서 5분의 4분의 5, 4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쭉쭉쭉쭉 연습 문제 실력 업에 있는 건 나중에 1대1 수업할 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 앞에 순열, 원순열, 같은 것끼리는 순열, 중복조합, 중복순열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건 뭐 아시겠죠? 합사건이라고 하죠. 이거를 앞에서 배웠죠? 이거는 뭐요? 요거는 A 교 B는 곱사건이고 이거는 뭐 배반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합사건, 배반사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합사건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거는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A 교 B가 공집합이다. 아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사건은 아시잖아요. 1에서 A가 일어난 사건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 익히기 한번 풀어보세요. 화면 멈추고요. 되셨죠? 필수예제 11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뭐 내용이 없어서요. 뭐 할 게 없어요. 자, 임의의 한 장의 카드를 뽑는데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50이겠죠? 근데 사건 A는 뭐예요? 사건 A는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고르는 게 사건 A예요. 그리고 사건 A, 사건 B 이렇게 하는 거죠. 3의 배수니까 50을 3으로 나누겠죠? 50을 3으로 나눠요. 16이 되고요. 그래서 16가지. 그리고 4의 배수는 50을 4로 나눠서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의 교집합인 12의 배수 있잖아요. 12의 배수는 50을 11로 나눠서 4를 만들어요. 그래서 25분의 8, 25분의 6, 빼기 25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게 없고요.
12번, 13번, 14번 하고요. 15번도 풀어보시고요. 자, 저는 16번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적어도란 말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6건을 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6건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6 곱하기 6이죠. 36이에요. 두 눈의 합이 5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두 눈의 합의 최소값이 2고요. 두 눈의 합의 최대값이 10이에요. 5 이상이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많다고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를 먼저 구해서 6건을 구하자는 거죠. 5 이상이니까 2, 3, 4 이 세 가지를 구하면 되고요. 여기가 2가 있고요. 여기 3이 있고요. 이게 4가 있는 경우죠. 여기 순서가 있다고 했으니 1, 3이랑 3, 1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6개를 구해서 6분의 1 나오고요. 1을 빼주면 됩니다. 됐죠?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